저희 그 사내 환경 캠페인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리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직원이 그 리뷰 영상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원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뭘 해야지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순간도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문명의 혜택이 환경 오염과 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요, 오로지 끊임없이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그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는 낮에 이제 조셈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모든 비즈니스는 근본적으로 환경 오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말이 참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다음 세대는 이미 만들어진 이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익숙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강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희 회사의 그 브랜드명은 핸즈커피고 회사 법인명은 지핸즈입니다. 지핸즈란 갓핸즈, 굿핸즈, 그린핸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급부상했죠. 그래서 저희도 ESG 경영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한 1차, 2차 환경 캠페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 환경연구단체 지구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에서요. 매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는데 어, 이게 인간의 수요와 생태계가 공급하는 자연 자원의 양을 대비해서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인류가 모두 사용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려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폐기물 이런 규모가 지구의 생산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날이 며칠이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게 1970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지구 한 해 동안 인류가 사용하는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의 그 생태 자원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 조사해 보니까 1985년에 11월 4일, 95년에 10월 3일, 2010년에 8월 6일, 점점 날짜가 적었죠. 2022년에 7월 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년 동안 써야 될 자원을 7월 28일까지 다 써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연말까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당겨서 쓴다. 라는데요. 2025년은 이 날짜가 더 당겨져서 7월 24일이 됐어요. 문제는요. 이게 인류 전체가 7월 24일인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빠르냐? 대한민국은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를 4월 9일 되면은 1년치를 다 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미래 세대 거를 당겨서 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가 한국은 1년 동안 3.7개의 지구를 사용하는 거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 같이 사용하면은 지구가 3.7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 크기의 8.5개가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일시 경영을 이제 선포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핸즈가 그린 지구란 그 브랜드 환경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이슈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인식과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ESG 경영을 신용만 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핸즈가 그린 지구는 대외적인 환경 캠페인인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안에서 인식과 습관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 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내 캠페인부터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사내 캠페인 이름을 어, 오래오래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헨즈가 그린 지구 안에 사내 캠페인, 인식과 습관을 바꾸는 캠페인을 오래오래 캠페인이라고 바꾸고, 그래서 이제 1차, 2차, 2년 동안에 오래오래 캠페인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래오래 캠페인은 그러니까 매월 5가지 환경 이슈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환경 이슈와 관련된 미션을 공지해서 직원들이 그 미션을 한 달 동안 실천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습관들이 한 달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2021년 7월에 첫 번째 7월 달에 그 해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습관이 뭔지에 대해서 어,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미션을 5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잘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과 습관이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달간 이제 5가지 미션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간 미션을 모두 완수한 사람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선물로 패키지를 주는데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1년 동안 직원들에게 한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어,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그동안 몰랐던 친환경 생활용품들을 사용하고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많은 직원들이 그런 업체들을 조사하고 그들과 친환경 운동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또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 하는 2년을 보낸 겁니다. 1년 정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1년을 평가,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조금씩 그렇지만은 확연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연히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입고 쉽게 사는 옷은요, 이로 인한 뭐 요즘 뭐 패스트 패션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싸게 사고 빨리 자주 바꿔 입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아주 주된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 세척액, 그다음에 그로 이제 세척액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다음 몇 번 안 입고 버리는 옷, 그다음에 팔리지 않은 옷을 폐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또 산옷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 이런 것들이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직원들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합친 것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던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 이제 위기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월 이슈와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습관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얼마나 지구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직원들도 1년, 2년 내내 이제 우리 구내식당에서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이제 뭐가 제일 힘들었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그 BBMW라는 건데 이제 버스, 바이크, 메트로, 워커. 그러니까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지 않고 BBMW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희 회사가 최근은 안 그런데 이때까지는 주변에 그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들어오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출근하는 친구들이나 또 어중간한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오고 이렇게 이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걸어오고 했는데 이 BBMW가 가장 힘든 그런 그 미션이었다. 그래서 이제 더 뿌듯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힘들었던 미션 두 번째가 고기 안 먹는 날 체크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고기를 하루 동안 전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식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든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에 만약에 고기를 안 먹는 미션을 한다? 그럼 거의 불가능한 상황. 심지어 이제 된장찌개도 들어가 있고요. 멸치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축산과 공품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미션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월 5가지씩 하지만 좀 중복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1년 동안 31개의 미션을 진행하고 직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총 1년 결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과정에서 6개의 오래오래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래오래 캠페인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어요. 뭐 기후 위기가 오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고기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옷을 너무 자주 빨고 있어요. 샤워를 너무 길게 오래 해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용품의 플라스틱은 우리의 미래에 재앙이 됩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때도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습관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도 완전 잘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6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점들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봤더니 BBMW를 통해서 어린 소나무 1174그루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지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화 해봤더니 물을 F 용지를 줄이고 어류 중고 거래를 통해서 6만 250리터 물을 절약한 거예요. 온실가스 2.5kg 절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닐봉투 전략해서 에코백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2.9kg.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에 프린트기에 그 에코폰트를 사용했거든요. 그 에코폰트 사용해도 내부 서류 기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600% 정도의 잉크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판 클리어를 해서 음식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한 2년 동안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kg 정도씩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재밌게 하고 난 다음에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것까지 이제 이야기 다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세 개의 미션을 동시에 시행했어요. 아까는 이제 이슈하고 미션 5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데일리 미션, 먼슬리 미션, 스페셜 미션 이렇게 3가지 미션을 동시에 진행하고요. 6개월마다 미션 포인트에 대해서 선물을 정정하고 그다음에 미션 메이트를 선정해서 메이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미션은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먼슬리 미션은 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한 2년간 저희가 이제 시즌 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대외적인 핸즈가 그린 지구라는 이슈, 그러니까 외부 환경 캠페인을 할 거고 저희가 한 2년 동안 오래오래 캠페인을 통해서 충분히 내실을 다졌기 때문에 외부에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2023년 그 여름에 시즌 2를 끝내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향후 5년 동안 옷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년째 옷을 사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오래오래 캠페인을 하면서 매일 제 옷장 안에 가득히 있는 옷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옷을 안 사니까 꽤 많은 옷들이 낡아서 버리게 됐는데 그래도 12자짜리 농 안에 가득히 있는 제 옷이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 내가 옷을 많이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게 옷을 안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지금 이제 제가 옷을 잘 안 빨고 있는 게 겨울에는 나흘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매일 옷을 갈아입는데 저는 한 번 옷을 입으면은 위아래 옷을 네이까지 모두 겨울에는 나흘씩, 여름에는 2, 3일씩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러닝하는 옷도 매일 안 빱니다. 이틀에 한 번씩만 빨도록 그렇게. 그리고 빨대도 최소한의 세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비누 사용하고요. 어,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 식구들에게 5분 이내에 샤워를 끝내라. 5분 이내 샤워를 꼭 군대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는 비누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좀 냄새가 좀 난다 싶으면은 그 향수를 좀 사용합니다. 근데 제 근처에 와서 냄새 난다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이창호 목사님도 중국에서 봤을 때 냄새 안 났죠? 네. 그런 옷을 자주 안 빠는 것, 샤워를 길게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제 사촌 형도 이제 오랜 친환경주의자인데, 형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할 때 처음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동이를 갖다 놓고 그 물을 전부 다 받는데, 그래서 그 물을 빨래를 할 때나 아니면 정원에 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사촌형은 레이도 비누 묻혀서 몸을 닦는데 사용하고 그냥 짜서 빨래거리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너무 즐거운 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저는 배달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에서 배달 음식이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저는 배민 같은 회사가 아주 탁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업 문화도 좋아하지만요. 저는 이 기업이 성장할수록 환경을 후퇴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장, 배달 이 두 가지 이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배달 음식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현재가 그린 이유 지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